청일전쟁 통해 이 아이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옥년인데 어라? 하필 일본군이 옥년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 아이를 도와주네요. 죽이려는 건가 아니면 구해주려는 건가? 옥년의 혼란스러운 얼굴 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흙먼지 대신 나이프를 잡은 옥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얼굴엔 근심이 깊어 보이지만 태도는 무척 점잖고 무엇보다 얼굴에 화기가 아주 그냥 대폭발한다 라고요. 한마디로 처연한데 기품 있는 미녀의 예쁘다. 최준 뺨치는 직진 본능이죠. 옥년의 미모에 넋을 잃은 또 다른 남성 구한서. 그런 완서의 시선을 느낀 옥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한국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인누를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후 조선을 문명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까지 함께 키우게 됩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진짜 나라를 설계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이야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다 인문학의 조평세입니다. 이인직 소설가가 쓴 혈의누라는 소설을 아시죠? 그 혈의누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1919년에 3.1운동을 하면서 그때쯤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907년에 3.1운동이 있기 10년 이상 전에 어떤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을 그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직이 소설을 쓰면서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인 겁니다. 우리 옥년이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꼭 옥년이와 같이 조선을 문명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조선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쳐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미국을 조금 더 자신들이 따라야 되는 모델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인직이 혈의누를 발간한 것보다 3년 전에 1904년에 감옥에서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될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책의 16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은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청년 이승만이 미국의 혁명은 정말 따라가고 싶은 모델. 우리가 개혁을 한다면 왕을 섬기지 않고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된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따라가고 싶은 모델로서 미국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일단 굉장히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사실은 민주주의를 또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청년 이승만이 알고 있었지만은 프랑스 혁명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혁명을 이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프랑스 혁명보다는 미국의 혁명을 조금 더 선호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남선이라는 조선의 지식인이 독립선언문, 우리나라의 기미 독립선언문이죠. 초안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남선이 나중에 훗날 죽기 전에 고백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한테서 기독교를 빼면 내 독립선언문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 자유, 정의 그 뿌리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걸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지. 근데 재밌는 것은 최남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독립선언문을 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나한테서 뺀다면은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독립과 건국이죠.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사상 또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라 하면은 사실상 근대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문명을 만든 사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는 개념 있죠. 개인. 종교개혁이 16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지성사가들은 종교개혁에서 개인이 발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의 탄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경책을 읽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개인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자신을 만든 신을 독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사상도 그렇고 개인사상도 그렇고 평등사상도 사실상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서구 문명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구 문명은 그 바탕을 보면은 결국 기독교 문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양인이지만 서구 문명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뿌리를 지킬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각에 또 어쩌다 인문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